안녕하세요. 재엽쌤이에요. 자, 오늘은 금천고 졸업한 친구의 인터뷰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이 친구는 우선은 현역 때 최저를 못 맞췄어, 아쉽게. 그래가지고 학생부 우수 교과 전형을 택했고, 그리고 최저를 아쉽게 못 맞춰서 재수를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재수해서 또 한번 도전을 했고, 이번에는 최저를 맞춰서 올해 대학을 간 금천고 선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도 또 친구들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번 영상 준비해 봤어요. 자,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5학 4학년도 금천고 졸업생인 인천대 패션산업학과 25학번이라고 합니다. 네. 자, 우선은 현역 때 우선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를 좀 늦게 시작했다고 들었고, 그리고 이제 한울중을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한울중을 나와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의 공부, 진짜 이제 우리가 공부만 하는 공부 있잖아. 좀 어려운 공부를 시작한 게 중2부터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전 인터뷰 때. 그러면 이제 그때 한번 왜 그렇게 늦게 공부를 시작했는지 하고, 그리고 금천고를 선택했을 때 어떤 이유로 금천고를 선택했는지를 한번 듣고 싶어요. 우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사실 공부보다는 친구들이랑 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 좋다 보니 학원에 가서도 친구들이랑 놀고 이러다 보니 그냥 1년 동안 중학교 1학년, 2학년 총 2년 동안은 그냥 노는 것에 더 열중을 했는데요. 근데 어머니께서 중학교 2학년 때 첫 시험에서 그 대형학원을 보냈는데 수학이 28점이 나온 걸 보고 많이 충격을 받으셔서 본인은 안 받았어요, 혹시? 저도 잘했는데 네네. 사실 이게 아직 그때까지 저는 좀 철이 안 합리화를 들었구나. 철도 안 들었고 합리화가 많이 좀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하던 시절이어서 그냥 지금은 15살이고 어리니까 아직 대학 가려면 5년이나 남았고 라는 생각으로 그냥 괜찮아 라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부모님께서는 이제 저와 다르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럴 거면 너는 그냥 1년 동안은 그냥 너가 놀 수 있는 만큼 펑펑 놀아라 라고 하셔서 그렇게 저는 그냥 1년을 아예 학원을 아무것도 안 다닌 채 친구들은 학교 끝나면 학원을 가는데 저는 학교 끝나면 집에 가서 그냥 놀고 아니면 친구들 학원 끝난 거 봐서 놀고 아니면 학원 안 가는 친구랑 놀고 이런 식으로 그냥 놀기만 했던 한 해였어요. 선생님이 보기에 그런 부모님도 대단한 건 알죠? 네. 그게 쉽지 않은 건 알죠? 네, 그러다가 이제 중3이 됐어요. 네. 네. 중학교 3학년이 되고 근데 주변에 친구들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공부 전교 2등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렇게 모범된 친구가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늘 막 기말고사나 중간고사에 그 친구는 하나 틀려서 막 울고 전과목에서 하나 틀려줬는데 저는 그 친구보다 훨씬 많이 틀리는데 오히려 제가 그 친구를 위로를 하고 막 그러는 상황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1년은.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근데 얘는 왜 뭐를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미래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딱히 그 친구 말 들어보면 크게 가진 진로도 없는데 그 친구 항상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하고 싶은 일이 공부랑 연관이 되어 있진 않은데 어쨌든 공부를 해야 부모님이 그 하고 싶은 일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그때 저한테 말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또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분명 저랑 같이 놀던 친구들도 중학교 2학년이 되니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뭐 한 거지? 라는 회의감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나도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엄마한테 공부 다시 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구나. 네,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처음에 엄마가 수학 과외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수학 과외에서 수학이 정말 진도가 하루에 한 단원씩 나갈 정도로 제가 중학교 과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급하게 이제 중학교 3학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저는 중학교 3학년 봄방학까지 아예 수학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단원씩 엄청 빡세게 했는데 사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지?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한 단원씩 해서 내가 머릿속에 든 게 있나?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과외 선생님이 저한테 알려주셨던 건 수학보다
근데 공부하는 방법을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안 하고는 잘할 수 네, 없으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그때부터 약간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진로에 관해 얘기하면서 여러 TV 프로그램도 많이 보고 과외 선생님이랑도 많이 대화를 나눴었어요. 고등학교는 이제 내년이면 진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저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그냥 공부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으니까 그래서 좀 많이 제 진로에 대해서 먼저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3년을 그 한 진로를 향해 가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 저도 중학교 때 미리 진로를 정해놓는 게 좋다 생각해서 그때 한창 드라마 중에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되게 의료계 쪽이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의사는 절대 못 될 걸 알고 있어서 간호사를 꿈꾸게 되었고 또 할머니가 자주 아프셔서 할머니를 같이 제가 간호를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커서 간호사라는 그 진로를 딱 정해놓고 나니까 공부를 무조건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무조건 성공을 해서 무조건 그냥 할머니도 그렇고 부모님께 보답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컸고요. 그것도 본인이 어쨌거나 계기를 통해 깨닫게 된 거네요. 그죠? 근데 그런 진로를 정하고 나니까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수학을 저는 처음에 과외를 했을 때 너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수학에만 하루에 5시간을 수업을 중학교 3학년 분방학 때 그러면서 근데 점점 중학교 3학년 1년 동안 그 내신을 겪다 보니까 수학이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한 거에 대한 결과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90점대가 처음 수학을 맞으니까 그 뒤로부터는 뭔가 되게 자신감이 생겼지. 자신감도 생기거든요. 그리고 저는 영어는 어릴 때 사실 영어 유치원을 나와가지고 영어를 싫어하진 않는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좀 있었지. 네, 영어에 대한 자신감은 중학교 때 있어서 영어에 대한 그때 당시에는 영어를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고 수학이 올인하고 영어는 단어 많이 외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중학교 때 이제 어쨌거나 계기를 잡아서 늦게 공부를 시작하고 이제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금천을 갈지 동일여고를 갈지 보통 고민을 하잖아요. 자, 고민을 했을 때 금천고를 결정한 계기는 뭐였을까요? 우선 저는 가장 크게 제가 고등학교에 가서 멘탈이 흔들릴지 안 흔들릴지를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을 했는데요. 우선 중학교 때 이제 막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시작했다 보니 아직 1년밖에 공부를 안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남은 고등학교 3년을 과연 다른 저보다 훨씬 뛰어난 친구들이 많을 텐데 그 친구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부모님이랑 상의 끝에 저는 원래 처음에는 제가 동일여고를 가고 싶었는데 저는 그래도 지금 급하게 올려놓은 수학 성적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렇지. 생각해요. 아무래도 그러려면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학교를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근데 제 기준으로는 동일여고에 간다면 수학 실력을 안정시키기보다는 어떻게든 계속 높여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것 같기도 했고 뭔가 주변 친구들에 치일 것 같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금천고등학교를 가서 불량 남녀공학이라서 그런 남자 친구들이 수학이나 과학 머리가 뛰어나잖아요. 하지만 저는 저를 좀 자신감 있게 저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사이에서 그냥 내가 제일 잘하자라는 마음으로 금천고등학교랑 그리고 독산고등학교 이렇게 1, 2지망을 했어요. 그럼 동의를 아예 안 썼구나. 네. 그래서 금천을 가게 됐다. 나는 금천 아니면 독산을 가겠다 이거였구나. 저는 동의를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아직 그렇게? 너는 이제 1년 한 거라 안전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준비를 안 하고 금천고를 갔어요. 근데 이제 보면 고1 때 내신이 제일 좋았잖아요. 그죠? 근데 고1 때 내신이 굉장히 좋아서 2.0 정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한 거죠. 그리고 이제 2학년 때 시험부가 와서 떨어졌었다라고 말을 했고 3학년 때 다시 올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금천고에 3년 동안에 내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모두 슬럼프는 오잖아. 슬럼프는 오는데 그 슬럼프가 왔을 때 나름대로의 극복 방안이 있었는지 우선은 그게 조금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내신을 최종으로 제일 만들고 나서 최저를 맞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학종 수시로 넣지는 않았죠. 네. 그러니까 그 학종 수시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조금 궁금해요. 네. 저는 우선 금천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애초에 계획이 교과로 과자였어요. 왜냐면 사실 한 살 위로 사촌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는 문일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어요. 근데 내신은 2.3이었고 총 그 오빠도 이제 교과로 진학을 했는데 너무 문일고등학교 생기부를 잘 써주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이제 심화반이라는 문일 그치, 제도에 그치. 들어가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제 기준으로는 근데 다른 금천고 졸업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크게 학종으로 못 가더라고요. 학원에 붙어있는 그런 전형만 봐도 금천고는 늘 교과만 높은 학교로 가지 종합은 저는 제 기억상으로 본 적이 없었고 저는 일단은 고등학교 입학할 때 학종을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조건 난 성적을 올릴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좀 다잡았던 거. 그래서 처음 들어갈 때 학종 안 가고 교과 일단 성적 올리는 데만 집중하자. 대신 이제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제 진로와 비슷한 것들을 하고 또 책도 그래도 매년 계속 기입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슬럼프가 왔어요. 네. 그때 이제 보통은 뭐 이게 금천, 동일, 뭐 문일, 독산 가리지 않고 중간에 슬럼프는 네. 오잖아요. 성적이 떨어졌어. 그것도 네. 선생님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친구도.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는데 그걸 다시 올렸잖아. 그러니까 내신이 한 번 주춤해도 괜찮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보여준 거잖아요. 최종 등급만 나온다고 하면. 그리고 여기서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모의고사 준비를 학기 중에 한 거죠. 네. 그거는 개인적으로 했나요? 아니면 학원에서 준비를 따로 시켜줬나요? 사실 모의고사 준비는 늦게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대형학원을 그만두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대형학원 다니고 그만둔 이후로는 거의 혼자 공부하듯이 했기 때문에 사실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손을 쓸 시간이 없었지. 네, 그때- 떨어졌으니까 네. 올려야 되니까. 그죠?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 학교 금천고등학교 내에서 모의고사 반이라고 그때 있었는데 맞아, 있었어요. 저는 사실 그거를 열심히 했구나. 네, 근데 사실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 때까지 물론 고등학교 3학년 되기 전까지 모의고사 준비를 제대로 하진 않았지만 늘 잘 봐왔었거든요, 모의고사를. 모의고사 좀 잘했구나. 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3모까지는 다 그 원했던 2학치를 다 맞추고 2하모도 맞췄는데 6모 때 한번 삐끗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때 사실 스스로 좀 깨달았어야 되는데 계속 맞추다가 한 번 삐끗한 거에 약간 할 수 이렇게- 있어. 네.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리고 9모 때 또 맞춘 거예요. 회전을. 그러다 보니까 좀 안일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한 번 삐끗한 것도 생각을 했었어야 네. 된다라는 거죠. 현역에서 왜 수능을 봤을 때랑 재수를 해서 수능을 봤을 때랑 어떤 때가 더 덜 떨리던가요? 저는 재수 때가 덜 떨렸는데요. 한번 하고 네. 나니까 좀 마음이 편했어요. 그것도 있고 사실 현역 때는 음.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고3들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네. 스스로에 대한 되게 자신감이 높아요. 원서 6개 쓴 게 다 붙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다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원서 쓴 건 그냥 원서 쓴 거일 뿐이지 이게 붙어야지. 합격이 맞지. 아닌데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수시 얘기할 때 한 2개 정도는 상향을 쓰거나 아니면 5개 정도는 이제 4개 정도는 그 적정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하향을 꼭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하향을 절대 안 넣었고 자신감 뿜뿜이었구나. 네, 늘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못 맞추겠어 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높게 쓰다 보니까 사실 수능장에 딱 들어가서 근데 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나는 재수인데? 라는 생각이 그때서야 든 거예요. 장에 가서. 네, 처음 국어 시작할 때 지문이 안 안 읽히는 읽혔어.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들면서 너무 떨려가지고 나머지 제가 준비했던 수학과 영어도 이렇게 망치고 그랬던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은 내가 한번 겪었고 한없이 겸손해졌겠군. 네, 그 그때, 경험들이 네. 있었으니까. 원서 접수가 되게 중요한 거. 원서 접수가 중요하다.
자, 금천구에서 이제 고3들이 있잖아요. 이제 입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부모 앞두고 있는 고3들에게 한마디를 해주고, 그리고 지금 금천구 들어간 1학년들에게 한마디를 해준다면? 일단 고3들에게 해줄 말은, 저도 금천구 고3을 겪어본 어떻게 보면 선배로서 사실 구모 끝나고 바로 며칠 뒤가 원서 접수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원서 접수가 최종 합격이 아니라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치. 수능 때까지 아직 2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고, 앞에서 만약 자신이 열심히 했다고 해도 이 2달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 그 12월도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늘 안일하지 말고 이제 진짜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그냥 공부만 하셔야 돼요. 핸드폰 솔직히 유튜브 볼 시간도 없고 그냥 맨날 모의고사 풀고 오답도 잘 정리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고1 학생들? 네. 고1은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겪어보면서 금천고등학교는 내신에 되게 특화되어 있어요, 학교가. 근데 학종보다는 저는 무조건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내신 성적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금천고등학교는 일단 내신에 특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자신이 열심히만 하면 성적이 바로 보여져요. 다행이지. 네, 그치. 저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남녀공학이기도 하고, 사실 공부를 하는 친구들만 하지 안 하는 친구들은 또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 중간에 괜히 애매모호하게 있지 말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 쪽에 가고, 또 시습제라고 야자하는 그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매주 한 번은 꼭 영어 모의고사를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재서. 네.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번외 질문이에요. 나는 금천을 썼어. 네. 금천고 일지망 썼어. 근데 난 동일을 갔네. 동일여고를 갔어. 그러면 그런 친구들에게도 한마디 좀 해줄 수 있겠어요? 동일여고 물론 저희 동네 내에서는 좋은 학교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물안 개구리일 수가 있어요. 저희 동네 내에서만 좋은 학교지 전국으로 보면 엄청 뛰어나다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일해서 안 된다고 정시를 하겠다 이런 생각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게, 주변에서 많이 봤구나. 그렇게 저는 실패를 친구들이 잘해. 많이 그렇게 실패한 경우를 봤는데, 사실 그렇다고 안 된다고 해서 포기를 하고 정시를 돌리기에는 아직 남은 그런 시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저는 만회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동일도. 그래서 똑같이 영어 모의고사도 열심히 공부하고 영어 단어도 잘 외우고, 그냥 자기 성적이 안 나온다 해서 거기에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그냥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슬럼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자신이 지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느껴본 바로는 계속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사실 슬럼프가 오지 않더라고요. 저 또한 1학년 때 그렇게 슬럼프가 2학년 때 왔는데 1학년 때 열심히 하고, 잠깐 이제 방학이 시작되니까 하기 싫지. 네, 갑자기 맨날 다니던 학교도 안 가고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에게 되게 생각할 시간이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남고. 그러다 보면 그때서야 이제 슬럼프가 온 거지, 매일 그렇게 공부를 하고 매일 도서관을 가고 매일 영어 단어를 외우고 매일 모의고사를 보면 절대 저는 슬럼프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신이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성적은 계속해서 나올 텐데, 그걸 보면서 사실 이거에 너무 못 봤어 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계속 공부하다 보면 그에 걸맞는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보람찬 기분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계속 독일에, 물론 원해서 간 건 아니지만 어쨌건 간 거 졸업은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3년 열심히 하면 그 이후에 3년을 후회하지 않고 이전에 그 3년을 열심히 다잡으면 그 20대, 30대, 40대 모두 편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훌륭한 말이다. 진짜로. 그래서 그래도 현역으로 대학을 가신 친구들도 있지만, 지금 이 졸업생의 경우는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간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은 슬럼프를 겪었으면 더 겪었고,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더 겪었을 거고, 그리고 현타가 왔으면 더 왔겠지. 근데 겪은 분의 결론은 슬럼프 또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성적의 추이가 있어도 그걸 지속하는 힘,
그 힘이 중요하다. 그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긴 인터뷰 고마워요. 고생하셨습니다.